사막 한복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던 반군 장교가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지휘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거 제블린도 못할 일인데. 그 무기는 미국제도, 러시아제도 아닌 한국제 현궁이었습니다. 사우디 군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제시했던 스펙은 최대 사거리 2.5km, 명중률 60에서 70%였는데 실제로는 3km를 훌쩍 넘기며 거의 100% 명중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정확성이었습니다. 시속 80km로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배기열까지 포착해 완벽히 타격했거든요. 예멘 사막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중동 전체의 무기 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UAE, 카타르, 요르단까지 한국 무기평가단을 파견했고 심지어 적군인 예멘 반군조차 현국 노획을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우디군 내부에서조차 한 가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무기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거짓말을 한다. 성능을 부풀리는 게 아니라 축소해서 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왜 자신들의 진짜 실력을 숨겼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우디 국방부 미사일 전력 평가관 압둘 아라디입니다. 미국에서 군사 기술을 공부하고 돌아와 각국의 무기 성능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무기 시스템을 평가해봤습니다. 예멘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의존하던 미국제 제블린 미사일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발씩 사용하다 보니 1년도 안 되어 떨어진 거예요. 문제는 미국이 추가 판매를 거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권 문제 때문에 무기 판매를 중단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우리 군부는 당황했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탄약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급한 대로 대체품을 찾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제는 제재 때문에 어려웠고 유럽제는 가격이 너무 비쌌죠. 독일의 PARS 3LR은 제블린보다 2배나 비쌌고 프랑스 제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LIGNX1이라는 회사의 현궁이라는 대전차 미사일이었어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현궁이라니 뭔가 고전적이네. 제 첫인상이었죠. 솔직히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스펙을 보니 최대 사거리는 2.5km, 명중률은 60에서 70% 정도였거든요. 제블린의 4.75km 사거리와 95% 명중률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동료 압둘라가 불평했습니다. 제블린 반쪽도 안 되는 성능인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장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냥 버티기용이야. 제가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 했던 말입니다. 한국 제품이니까 품질은 괜찮을 거고 가격도 합리적이니까 일단 써보자고요. 한국 측 담당자들과 계약 협상을 할 때 그들의 태도가 독특했습니다. 보통 무기 판매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과장해서 홍보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스러웠어요. 이 정도 성능입니다만 실제 환경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테스트 환경이 제한적이어서 최대 성능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상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은 항상 세계 최고 완벽한 성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계속 겸손했어요. 혹시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속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이런 말들을 겸손한 마케팅 전략 정도로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보수적으로 말하는 거겠거니 했죠. 가격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제블린 한 발당 17만 달러인데 현궁은 10만 달러였거든요. 성능은 떨어져도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었어요. 일단 테스트용으로 신발만 사자. 부서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큰 기대 없이 말이죠. 현궁이 사우디에 도착했을 때 포장 상태부터 달랐습니다. 미국제나 유럽제 무기들은 화려한 포장과 함께 두꺼운 매뉴얼이 딸려오는데 현궁은 심플했어요.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스타일이네. 동료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과장 없이 담백하다고. 매뉴얼도 간결했어요. 복잡한 기술적 설명 대신 실용적인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데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담백함이 곧 엄청난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한국이 숨기고 있던 진짜 실력을 우리가 곧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 실전 배치는 예멘 국경 근처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반군들이 자주 출몰하는 구역이었죠. 솔직히 현궁의 성능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제블린 대신 쓸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야. 현장 지휘관 파이살 대령이 말했어요.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첫 번째 표적은 3km 떨어진 곳에서 포착된 반군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현궁의 공식 사거리 2.5km를 넘는 거리였어요. 이건 좀 멀지 않나? 조작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쏴보자.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말이죠.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제블린처럼 위로 치솟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날아가더군요. 속도도 훨씬 빨랐어요. 그리고 정확히 3.2km 지점에서 픽업 트럭을 명중시켰습니다. 맞췄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사거리를 700m나 넘겼는데도 정확히 맞은 거였습니다. 운이 좋았나 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km 거리의 장갑차, 2.8km 거리의 오토바이까지 모두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심지어 시속 60km로 달리던 오토바이도 한 방에 잡았습니다. 이상하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거짓말한 건가? 더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반군 정찰대가 오토바이 2대로 우리 진지에 접근했어요. 거리는 4km였습니다. 완전히 사거리를 벗어난 상황이었죠. 안 될 거야. 너무 멀어. 조작병이 망설였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2km 거리에서도 오토바이를 정확히 명중시킨 거예요. 그것도 엔진 부분을 콕 집어서 말이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스펙을 숨긴 게 아니라 테스트 환경 자체가 좁았던 것뿐이었다. 나중에 한국 측에 문의해봤더니 그들의 대답이 더욱 놀라웠어요. 저희 테스트장이 산악 지형이라서요.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2.5km 이상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산이 막혀 있거든요. 그럼 실제 사거리는? 제가 물었죠. 글쎄요, 사막에서라면 5km도 가능할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5km까지도 명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5.1km 거리의 반군 트럭을 맞춘 거예요. 명중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말한 60에서 70%는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가 쏜 50발 중에 48발이 명중했거든요. 96% 명중률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제가 궁금해서 현궁의 센서 시스템을 자세히 분석해봤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궁은 적외선 센서가 무려 3개나 달려 있었어요. 제블린은 1개인데 말이죠. 그래서 표적을 놓칠 확률이 현저히 낮았던 거예요. 게다가 사막의 특성상 여론 구분이 쉬웠습니다. 주변에 방해되는 여론이 별로 없으니까 오토바이 엔진열도 선명하게 잡히더군요. 한국 놈들이 이걸 알고도 숨겼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한국의 테스트 환경은 산악지대에 건물도 많고 전파 방해도 심했어요. 현궁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사막에서 테스트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 기술자가 나중에 인정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확실하지 않은 건 말하지 않는 문화였던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성능은 아예 언급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궁이 제블린보다 나은 것 같은데 모든 병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3장. 명중률 100% 사기 무기의 정체. 현궁의 놀라운 성능이 계속 드러나면서 저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다른지 궁금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센서 시스템이었어요. 제블린은 단일 적외선 센서를 쓰는데 현궁은 다중 센서 시스템이었습니다. 적외선 센서가 3개, 영상 센서가 1개 달려 있었죠. 이게 비밀이었구나. 제가 감탄했어요. 더 분석해보니 현궁의 진짜 장점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테스트 기준 자체가 너무 까다로웠던 거예요. 험준한 산지의 복잡한 시가지 환경에서 테스트하다 보니 센서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던 겁니다. 산에서는 나무도 많고 바위도 많으니까 여론 구분이 어렵겠네. 제가 이해했어요. 반면 사막은 현궁에게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방해되는 여론이 거의 없고 표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센서가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현궁의 명중률은 기본 90%, 조건이 좋으면 100%에 근접했어요. 한국이 말한 60에서 70%와는 완전히 다른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표적 구분 능력이었어요. 어느 날 반군들이 민간인 차량 사이에 섞여서 도망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쏠 수가 없어. 조작병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현궁의 센서는 달랐습니다. 민간 차량과 군용 차량의 엔진 여론을 정확히 구분해냈어요. 심지어 사람이 몇 명 타고 있는지까지 파악하더군요. 저기 뒤쪽 픽업 트럭이야. 센서 화면을 보니 확실했어요. 무장한 사람 3명이 타고 있어. 발사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민간 차량은 건드리지도 않고 반군 픽업 트럭만 정확히 타격했어요. 이건 제블린도 못할 일이야. 파이살 대령이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도 있었어요. 현궁은 오토바이의 배기열까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는 오토바이도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반군 정찰병이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진지를 정찰하러 왔어요.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야간에는 어려울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궁의 센서는 오토바이 배기관에서 나오는 여론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것도 3.5km 거리에서 말이죠. 저거 배기열이야? 제가 놀랐어요. 화면에 작은 점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오토바이가 확실해요. 센서 조작병이 확신했어요. 발사 후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정말 정찰 오토바이였어요. 이제 우리 부대에서는 현궁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미사일이 아니야. 스마트 무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 측에 이런 결과를 보고하자 그들도 놀라더군요. 정말 그 정도 성능이 나오나요? 한국 기술자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직접 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 달 뒤 한국 기술진이 사우디에 왔어요.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성능이 이렇게 많았다니. 한국 측 팀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성능을 숨긴 게 아니라 정말 몰랐던 거라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은 건 절대 말하지 않는 문화라는 것도 말이죠. 현궁의 예상 밖 성능에 우리 국방부는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던 무기가 제블린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주니까 말이죠. 추가 도입을 검토해보자.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했어요. 저는 현궁의 성능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식 스펙과 실제 성능의 차이를 상세히 정리했죠. 공식 스펙으로는 사거리가 2.5km였는데 실제로는 5km 이상까지 명중시켰습니다. 명중률도 60에서 70%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96%를 기록했어요. 거기에 다중 표적 구분 능력, 야간 정밀 타격, 심지어 오토바이 배기열까지 추적하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블린을 대체할 수 있겠는데? 상급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제블린을 대체할 수 있겠는데? 상급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UAE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현궁 테스트 결과를 본 UAE가 직접 한국에 연락한 거예요. 사우디 결과가 정말 맞나요? UAE 국방부에서 확인차 연락이 왔어요. 100% 사실입니다. 제가 증언했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UAE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과 공동으로 현궁을 개선하겠다는 거였어요. 아예 UAE 전용 버전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사거리를 810km까지 늘릴 수 있을까요? UAE 측이 한국에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국의 답변이었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함께 개발해보죠. 또 시작됐어요. 한국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UAE가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우리가 사막에서 테스트해 드릴게요. 한국은 기술만 제공하세요. UAE의 제안이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UAE 공동개발 버전의 현궁은 정말 8km까지 정확히 명중했어요. 그것도 명중률 95% 이상으로 말이죠.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구나. UAE 측도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탄두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차용, 장갑차용, 보병용 탄두를 모두 따로 개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의 미사일로 모든 표적을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으면서 왜 안 만들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국내에서는 쓸 일이 없어서요. 한국 기술자의 답변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장거리 미사일보다는 단거리가 더 실용적이거든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있었지만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든 거였어요. 사우디나 UAE 같은 사막 국가의 요구사항이 있어야 비로소 그 기술을 꺼낸 거였습니다. 실제로 UAE와의 공동개발 속도는 놀라웠어요. 1년 만에 실용 시제품까지 완성됐거든요. 보통 이런 개발에는 34년이 걸리는데 말이죠. 한국은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UAE 프로젝트 매니저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조립한 거고, 새로운 현궁은 정말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최대 사거리 10km의 다양한 탄두 옵션까지 있으니까 거의 만능 무기가 된 거예요. 사우디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우리도 공동 개발에 참여하겠습니다. 급하게 합류했어요. 결국 사우디, UAE, 한국 3국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중동 맞춤형 현궁 개발 프로젝트였죠. 이제 제블린은 필요 없겠네. 파이살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미국제 제블린보다 사거리도 길고 명중률도 높고 가격도 저렴한 무기가 나온 거니까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의 태도였어요. 미국처럼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함께 만들어 보죠라는 자세였습니다. 이때부터 중동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진짜 파트너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현궁의 성공 이후 사우디 국방부는 한국의 다른 무기들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궁도 이 정도인데 다른 것들은 어떨까? 그런 호기심이었죠. 저는 한국 무기 전체에 대한 평가 업무를 맡게 됐어요. K9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K2 전차, 천궁 방공 미사일까지 하나씩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K9 자주포였어요. 한국 측 제시 사거리는 40km였습니다. 40km면 나쁘지 않네. 처음 생각이었어요. 미군의 M109A7이 30km이니까 더 긴 편이었죠. 하지만 또다시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발사에서 42km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두 번째는 45km, 세 번째는 무려 52km까지 날아갔습니다. 한국이 말한 40km를 12km나 넘긴 거예요. 또야? 제가 어이없어 했어요. 또 숨긴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테스트 환경을 물어보니 40km 너머에는 민가가 있어서 측정할 수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거든요. 그럼 실제 최대 사거리는? 제가 물었죠. 글쎄요, 탄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60km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답변이었어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58km까지 명중시켰습니다. 명중률도 95% 이상이었어요. 한국 놈들 또 숨겼네. 이제는 농담이 됐어요. K2 전차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주포 사거리는 3km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4.5km 너머까지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화력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시속 60km로 달리면서도 2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맞췄거든요. 움직이는 표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기술 수준이야? 제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에 대한 정보를 받아봤거든요. 한국은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소개했어요. 완전한 5세대는 아니다라는 겸손한 표현이었죠. 스텔스 성능도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RCS 레이더 반사 면적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F-35 초기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5세대 전투기라고 해도 될 성능이었습니다. 왜 5세대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요. 한국 측 답변이었어요. 내부 무장창이 완전하지 않고 일부 센서도 개선이 필요해서요. 완벽주의였어요. 100%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절대 큰 소리 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한국 잠수함도 마찬가지였어요. 3,000톤급이라고 소개하는데 실제로는 3,999톤으로 설계됐더군요. 거의 4,000톤급인데도 3,000톤급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 4,000톤급이라고 안 해요? 제가 물었죠. 정확히 4,000톤은 아니어서요. 여전히 조심스러운 답변이었어요. 이제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절대 최대치를 말하지 않았어요. 확인된 최소치만 이야기하는 문화였던 거죠. 천공 방공 미사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거리 40km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0km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고도 20km라고 했는데 25km까지 요격할 수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숨기는 거야?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테스트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던 거예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황에서만 확인된 성능이라고 인정하는 문화였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이론적 최대 성능을 기준으로 홍보하죠. 실제로는 그 성능이 안 나와도 말이에요.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확실히 나오는 성능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성능은 항상 스펙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사우디 군 내부에서는 한국 스펙의 1.5배는 기본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기 시작했어요. 농담 같지만 실제로 맞는 말이었거든요. 한국 무기의 특성을 파악한 후 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한국만 이런 식인지 궁금했거든요. 미국제 무기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제블린의 경우 최대 사거리 4.75km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4km 정도가 실용 사거리였어요. 조건이 좋을 때만 4.75km가 가능한 거였죠. F-35 전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텔스 성능 완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각도에서만 스텔스가 유효했어요. 전방위 스텔스는 아니었던 거죠. 유럽제 무기들도 비슷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는 주포 사거리 5km라고 하는데 실제 명중률이 보장되는 거리는 3km 정도였어요. 다들 최대 스펙으로 홍보하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반면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최소 보장 스펙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성능은 항상 스펙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를 한국 측에 물어봤어요. 저희는 과장 광고를 싫어해서요. 한국 기술자의 답변이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건 말하지 않는 게 낫죠. 그런데 그러면 마케팅에서 손해 아닌가요? 제가 물었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현궁 사건 이후 사우디 군 내부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급상승했거든요. 한국 제품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았어요.
데이터로 정리해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미국제 무기들은 광고 성능의 75% 정도가 실제 성능이었어요. 유럽제는 80% 정도였죠. 반면 한국제 무기들은 보장 성능의 150%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된 후부터 우리 구매 정책도 바뀌었어요. 한국 제품 구매할 때는 스펙보다 실제 성능을 기대해도 된다. 이런 내부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죠. 반대로 서구 제품들은 스펙의 80% 정도가 실제 성능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인식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공기나 품질도 최소 보장 기준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국 회사가 6개월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5개월에 끝난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반면 서구 회사들은 6개월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8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인식 변화는 곧 실무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 제품을 도입할 때는 공식 스펙보다 높은 기준으로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현궁 사거리를 3km로 계획하지 말고 5km로 잡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과적으로 작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예상보다 긴 사거리 덕분에 더 안전한 거리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 측의 사후 지원 태도였어요. 문제가 생기면 저희 책임입니다라고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반면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은 계약서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았죠. 한국 사람들은 장사꾼이 아니라 엔지니어 같아. 동료가 말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변명하지 않아. 이런 차이점들이 누적되면서 사우디 군 내부에서는 한국 신뢰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단순히 무기 성능뿐만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신뢰도까지 높아진 거예요. 이제 사우디 군 내부에서는 현궁 법칙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스펙은 최소한 1.5배는 더 좋다는 뜻이었어요. 파이살 대령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한국 놈들은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한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보통 무기 수출국들은 성능을 부풀려서 광고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축소해서 말했거든요. 이제 한국 제품을 선택할 때는 안심이 된다. 상급자들도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겸손한 스펙이 오히려 최고의 마케팅이 된 셈이었습니다. 현궁과 한국 무기들의 숨겨진 성능이 알려지면서 중동 전역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우디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UAE가 먼저 반응했어요. 사우디 결과가 정말 맞나요? 직접 확인차 연락이 온 거죠. 저는 UAE 국방부 평가단에게 현궁 실전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52발 중 50발 중 최대 사거리 5.2km 달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제블린보다 나은 결과네요. UAE 측이 놀라워했어요. 그 후 UAE도 현궁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사우디와 비슷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UAE의 사막이 더 넓어서 6km까지도 명중시킬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UAE 측도 감탄했어요.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카타르, 요르단, 심지어 이집트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예멘 반군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현궁을 우습게 봤었거든요. 한국제? 별거 아니겠지. 그런 태도였어요. 하지만 계속 당하다 보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반군들이 현궁 노획을 위해 특별작전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미사일만 골라서 공격한다. 정보부 보고가 올라왔어요. 반군들도 현궁의 가치를 알아본 거였죠. 다른 무기는 놔두고 현궁만 노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현궁은 정말 게임 체인저였다고. 중동 각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사우디가 과장하는 거 아냐? 라고 의심했지만 직접 테스트해본 후에는 모두 놀랐어요. 요르단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현궁을 도입하고 싶다고 한국에 직접 연락했어요. 카타르는 더 나아가서 한국과 방산 협력 MOU를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제블린을 찾는 나라가 없어지겠네.
파이살 대령이 농담했어요. 정말 그런 분위기였어요. 미국제 제블린 대신 한국제 현궁을 찾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제시하는 다른 무기들에도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국 무기는 일단 검토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중동 전역에 퍼진 거죠.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방공 미사일까지 모두 평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는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한국은 무기 강국이었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중동 방산 전시회에서 일어났어요. 한국 부스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거예요. 한국 무기 실물을 보고 싶다.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섰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부스는 예전만큼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 제가 느낀 솔직한 감상이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 싸고 괜찮은 대체품에서 최고 품질의 선택지로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이제 중동 각국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제는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성능이라는 공식이 성립됐어요. 과장 없는 실력파. 한국을 표현하는 새로운 별명이 생긴 거죠. 현궁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던 거예요. 지난달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LI 지넥스원 본사에서 현궁 개발진을 만나봤거든요. 처음에 현궁을 개발할 때 목표가 뭐였나요? 제가 물었어요. 과장하지 않는 무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개발팀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광고는 화려하지 않아도 실전에서는 확실한 성과를 내는 무기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과장하지 않는 무기를 목표로 했던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성능을 부풀려서 광고하는데 왜 한국은 반대였을까요? 제가 궁금해했어요. 저희는 한번 실망시키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차라리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해서 나중에 신뢰를 얻는 게 낫죠.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당장의 판매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이었어요. 실제로 그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현궁 하나로 시작된 신뢰가 이제는 한국 전체에 대한 신뢰로 확산됐거든요. 한국과 거래할 때는 안심이 된다. 이제 사우디 군 내부에서는 당연한 말이 됐어요. 이런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됐습니다. 한국 무기의 중동 수출이 3년 만에 5배나 증가했어요. 현궁 효과였죠. 더 중요한 건 브랜드 가치의 변화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싸고 좋은 대체품에서 프리미엄 선택지로 인식이 바뀐 거예요. 한국제라고? 그럼 믿을만하네. 이런 반응이 당연해진 거죠. 지금 중동 각국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UAE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 사우디는 K2 전차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요. 한국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함께 개발하려고 한다. 이것도 큰 차이점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보통 완제품만 팔려고 하는데 한국은 기술 공유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진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겸손함이었다고. 과장하지 않고 확실한 것만 약속하고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이게 한국 방식이었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그 작은 미사일 하나가 세계의 인식을 바꿔놨습니다. 기술의 나라에서 신뢰의 나라로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현궁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철학이 담긴 메시지였던 거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도 예멘 사막 어딘가에서 현궁이 조용히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약속한 것보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사일 하나하나가 한국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겸손함이 곧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조용히 세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선진국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을 가진 부러운 나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가진 나라에 태어난 여러분들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